안녕하세요. 얼바인 저희베어입니다. 오늘 외출하고 집에 돌아왔더니 우리 강아지 둘이 집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고 식탁에 올라가 남은 음식 다 먹고 똥 싸는 패드 위에 널브러져서 자고 있더라고요. 정말 개판 5분 전입니다. 그래도 항상 문을 열면 달려와서 반겨주는 우리 강아지 두 마리 귀엽고 이쁩니다. 오늘 구독자님과 시청자님들께 제가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의 정말 친한 친구, 중고등학교 같이 다녔던 친구나 불알 친구, 정말 믿고 신뢰하는 직장 동료가 갑자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경우, 그리고 그 친구가 여러분에게 금전적으로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할 경우 여러분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1. 매몰차게 거부한다. 2. 돈을 빌려준다. 제가 코비드 터지기 바로 전인 2020년 해에 제 중고등학교에서 가장 친한 친구가 저랑 카톡을 하다가 갑자기 저한테 돈을 좀 빌려줄 수 없냐고 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소시적에 남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받지 못하고 좀 힘든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할 때 부모님께서 절대 돈은 친구에게 빌려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신당부를 하셨습니다. 돈을 빌려줄 경우 친구도 잃고 돈도 잃는다고 가르쳐 주셨고요. 그런데 막상 저의 제일 친한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니 저도 처음엔 좀 난감했습니다. 이 친구네 집이 강남에서 꽤 넉넉하게 잘 살고 최고 동네의 개인집에 살면서 저랑 중고등학교 쭉 같이 다니고 도서실도 공부를 대학 갈 때까지 하면서 어려운 시기를 같이 보냈던 친구였습니다. 나중에 결혼도 강남에 있는 큰 호텔을 빌려서 의리의리하게 했고요. 한국 갈 때마다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추억을 쌓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번듯한 직장의 간부로 일을 하고 있었고요. 제가 무슨 일로 집안의 가세가 기울었는지는 물어보는 거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얼마나 돈이 필요하니 물어봤더니 몇 천을 달라고 해서 그렇게까지는 우리도 안 되겠다. 결국에는 저희가 4인 가족 한국 들어갈 수 있는 비행기표 값과 강남의 삼성 인터컨티넨탈 호텔 한 7일간 머물 수 있는 정도의 호텔비를 이 친구에게 외환 송금으로 붙였습니다. 저희 집에서 연세가 드신 가족분이 계셔서 돌아가시 직전에 한번 뵈려고 했는데 저희 아내와 이야기를 해서 그해 여름에 여행을 겨울로 미루고 제 친구에게 모든 비용을 달러 송금을 해서 붙였습니다. 제 친구는 제가 돈을 붙이자마자 기계처럼 바로 요구하지도 않은 차용 증명서를 저한테 카톡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꼭 이자와 함께 갚겠다고요. 사실 저는 이자도 필요 없고 차용 증명서를 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었고요. 너무나 자동 반사적으로 차용 증서를 보내길래 좀 의아했습니다. 사용증에는 서명도 없고 인감 도장도 안 찍혀 있고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말도 안 되는 서류였지만, 그리고 제가 이런 서류를 요구한 것도 아니고요. 돈은 초봄에 보내는데 여름까지 갚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코비드가 터졌습니다. 코비드가 터지고 한국이 방역으로 해외에서 입국을 막았고요. 저는 몇 년간 한국을 못 가게 되었지요. 그 사이에 저희 가족 어르신분은 위독해지셔서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코비드 때문에 장례식도 참석 못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장례식은 그렇다 치고 돌아가시기 전에 한번 뵈려고 했는데요. 개인적으로 매우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코비드도 안정되고 한국 입국이 풀리면서 몇 해 후 제 친구에게 이제 빌려간 돈을 좀 돌려받고 싶다고 카톡을 쳤는데요. 이 친구가 본인이 지금 법정 구속 기로에 서 있다고 하네요. 회사에서 주요 직책을 맡고 있었는데 회사 공유 자금을 이용해서 4억 가까운 돈에 손을 댄 것 같습니다. 다행히 착한 직장 동료들이 탄원서를 써서 구속은 면했다고 하는데요. 나중에 일이 잘 풀리면, 그리고 경제 사정이 좀 나아지면 저한테 빌려간 돈은 꼭 갚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게 10년 후이던 20년 후이던 30년 후이던 간에 저에게 빌려간 돈의 화폐 가치가 떨어져도 그 돈은 꼭 갚아달라고 했습니다. 사실 그 돈을 안 받아도 저는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초, 중, 고등학교를 같이 보낸 불알 친구여서 그 친구에 대한 믿음이 컸던 만큼 항상 약속을 지키는 친구로서 제 인생에 남아줬으면 해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제 인생에서 놓치고 싶지 않은 친구라고 할까요?
그런데 어제 카톡을 보니 이 친구가 저를 카톡 리스트에서 제외한 것 같습니다.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 돈이 얼마나 한다고 며칠 일하면 벌 돈인데요. 사실 제가 이 친구에게 돈을 빌려줄 때 저는 이 친구에게 못 받을 돈이라 생각하고 빌려줬습니다. 차용증을 요구하지도 않았고요. 이자를 쳐서 갚겠다는 친구에게 이자도 필요 없으니 나중에 원금만이라도 여름까지 갚아달라고 말했지만 사실 마음속으로는 안 받아도 되는데 그리고 지금은 이제 못 받아도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가 기대한 것은 그래도 항상 약속을 지켜온 친구에 대한 믿음이랄까요? 약속을 지킬 줄 알았던 친구인데 30년 이상 같이 지낸 친구를 잃은 마음이 더 아프고 슬프더라고요. 제가 경험한 것은 저의 부모님 말씀대로 친구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줄 경우 친구도 잃고 돈도 잃는다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타임머신을 타고 코비드 전으로 돌아간다면 그리고 이 친구가 다시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할 경우 어려움에 빠진 이 친구를 위해 같은 선택을 하고 다시 돈을 빌려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친한 친구나 직장 지인이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면 빌려주시겠습니까? 아니면 거절하시겠습니까? 댓글에 좋은 의견 많이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Irvine Chubby Bear